안녕하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웹빌더 신보드입니다. 오늘은 OBS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자막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OBS의 자막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OBS에 있는 그 텍스트 객체가 있습니다. 그 소스의 목록 중에 있는 텍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자막을 쓸 수가 있고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를 올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응용을 하면 이 포토샵과 그리고 파워포인트든 아니면 OBS에 있는 자막이든 서로 이렇게 오버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자막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S의 샘플 화면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영상이, 교회 영상이 나가거나 여러분 개인 화면이 나가거나 이렇게 영상이 나간다고 하면 밑에 하단에 자막이 들어가겠죠. OBS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자막 기능은 일단 장면을 하나 만드신 상태이고, 그리고 플러스 기능 소스 목록에 보면 거의 하단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클릭을 하면 어, 이제 새로 만들기의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자막의 내용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많아지니까요. 그때마다 이름을 바꿔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녕하세요. 자막을 치고요. 글자의 이제 바탕 화면에 타이틀 바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안에 기능 안에 뭐 패딩이라고 그러죠. 안 여백이라든지 바깥 여백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 현재 버전에서는, 그래서 미리 앞에 여백을 두고 끝에도 이렇게 스페이스 바를 눌려서 앞뒤로 약간 스페이스를 두는 게 이쁘겠고요. 글꼴 선택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이즈가 2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6 쓰셔도 됩니다. 근데 줄여도 되니까요. 그런데 대충 한 72 정도에서 해놓고요. 글꼴 선택은 나눈 글씨를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눈 스퀘어 라운드 레귤러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단에 내려와 보면 색상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 변화는 영문에 주로 해당되는 것 같고, 한글은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수직은 옛날 신문처럼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할 때 수직을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노란색으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글자가 바탕 화면에도 위에 상단에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이렇게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 다음에 배경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배경을 누르면 배경 색상을 약간 파란색으로 누르는데요. 여기 이제 버전이 약간 버그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게 색깔이 선택이 되면 여기에 보면 HTML 코드도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색깔을 선택을 해도 확인을 누르면 색깔이 바뀌지가 않고요. 투명도를 올려도 여전히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투명도를 한 이 정도 올리고요. 색상 지정을 누르면 왼쪽에 색상을 누르셔서 일단 한번 이게 바뀌어야만 이제 자세하게 선택을 하면 그때 선택이 되는 것 같아요. 선택을 누르면 파란색이 됩니다. 이제 욕심을 좀 내면 이 타이틀 바의 이 위에하고 아래에 패딩을 넣고 싶어요. 약간 여백을 주고 싶은데 마진을 줄 수가 없는 게 이제 여기가 약간 단점이에요. 여기까지 주고요. 보통 이제 외곽선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많이 넣잖아요. 그래서 외곽선은 같은 색상인데 이게 색상 지정을 해서 외곽 색상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색상을 조금 선을 두껍게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자막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막을 계속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자막을 이제 OBS에 있는 자막을 복사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마 다른 객체도 다 다른 소스의 어떤 선택도 그런 비슷한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사말 말고 이제 이름을 넣어서 뭐 강사의 이름을 뭐 설교자 이름을 넣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다시 처음부터 만들면 색상 지정하고 바탕 지정하고 이런 게 또 번잡을 하니까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하지요. 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 여기에서 넣을 때 참조가 있고 중복이 있습니다. 참조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본이 바뀌면 참조되는 것도 다 바뀌는 겁니다. 그 차이고, 중복은 원본이 그대로 있고 중복은 내용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장면이 여러 개 있어서 하나를 바꾸어서 모든 장면에 있는 자막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 그러실 때는 참조로 복사를 해 놓으시고 장면마다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번마다 디자인 스타일은 똑같아, 내용은 바꿔서 쓰겠다 그러면 복사는 중복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강사 소개 이렇게 한번 해놓고요. 이제 인사말은 약간 안 보이게끔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강사 소개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요. 강사 신보드 이런 식으로 바꾸고요. 물론 이제 앞뒤로 여백을 이렇게 주고 싶을 때 이제 여러분이 맞추셔서 이렇게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죠? 물론 이제 화면에 이 선택바들이 보이는 것은 잠금 장치를 이렇게 닫아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화면에 이제 나가고 안 나가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에디트 할 때 이제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마우스 클릭이 되니까 편집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렇게 열쇠로 잠겨 놓는 게 마우스가 선택되지 않아서 작업을 하는데 되게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드래그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이 나갈 때 여러분 인사말 할 때 인사말을 넣고 닫았다가 강사가 나왔을 때 강사를 넣고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으로 이제 예배에 온라인 방송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막을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겠고요. 실시간 스트리밍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이 화면을 녹화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자막을 만들어서 넣었다 뺐다 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소스 위에 자막을 이렇게 쉽게 얹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자막을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파워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미리 파워포인트를 열어놓고 만들어 놨는데, 파워포인트가 옛날 버전이에요. 그러나 샘플은 파워포인트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페이지별로 쭉쭉 바뀔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응용하시면 되는데,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화면을 보면 제가 이제 화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화면에 보면 미리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은 첫 번째 화면이 안녕하세요 웹빌더입니다. 두 번째 화면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되어 있고요. 녹색을 한 이유는 이제 그 녹색 화면을 잘라내기 위해서 녹색 화면을 뒀는데, 색상을 제거하는 부분이니까 검정색으로 해도 되고 하얀색으로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취향인데, 다만 이제 녹색을 잘라내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목적상 녹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에 파워포인트가 지금 열려져 있고, 왼쪽 화면에 가보면 OBS가 샘플로 또 하나 더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부르는데요. 파워포인트를 불러올 때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 쇼를 실행하지 않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화면을 한쪽 화면에 그대로 이제 띄워놓고 이렇게 클릭을 해가면서 자막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교회에 자막을 넣을 때는 자막의 내용을 보고 이렇게 점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물론 다른 기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드 쇼로 가는 것보다는 파워포인트에 화면을 띄워놓고 화면에 보면 왼쪽에 이런 개요 부분을 클릭을 해서 자막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OBS로 넘어와서 플러스 키를 누르면 여기에 보면 윈도우 캡처가 있습니다. 윈도우 캡처라는 것은 현재 윈도우 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솔루션 중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캡처를 해서 보여줄 것이냐, 그런 내용입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에요.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윈도우 캡처를 누르면 저는 파워포인트니까 PPT라고 먼저 명을 해놓고요. 확인을 클릭을 하면
현재 이 화면이 보이는 이유는 제 화면 중앙에 있는 OBS, 또 다른 OBS를 그대로 캡처할 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거 외에 나머지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실행되고 있는 파워포인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데요. 이 파워포인트의 내용을 화면을 줄이거나 또는 화면을 크게 하거나 있는 그대로 그 윈도우의 사이즈도 감안을 해서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한번 한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고정해 놓고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을 작게 해서 편집했다가 나중에 키우게 되면 자막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화면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자막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큰 화면에 하나를 띄워놓고 이제 왼쪽 화면에 영상이 송출될 때 파워포인트의 이 화면을 가지고 클릭을 하면서 자막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화면에 다시 넘어가서 파워포인트를 불러왔는데요. 확인을 누르셔서 이 OBS에서 그대로 화면을 담아옵니다. 자,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자막이 이제 파워포인트 화면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라야 되는데요. Shift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꼭지점을 잡고 드래그를 하면 화면을 자르게 됩니다. 뭐 크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조금 널찍하게 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Shift와 Alt를 누르고 자르게 되고요. 왼쪽 화면에도 Shift,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자르고 오른쪽도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데 위치로 두시고 폰트 사이즈를 파워포인트에서도 조절할 가능하시고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데서 드래그를 하셔서 어느 정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파워포인트의 자막 기능이 되는데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잘 보십시오. 제가 이쪽 화면에 가서 파워포인트의 윈도우의 크기를 좀 다르게 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동시에 보여드리면 좋은데 헷갈릴 것 같아요. 오른쪽 화면에 다시 넘어가서 여기에 보면 윈도우 사이즈를 좀 줄여보고 왼쪽에 화면에 OBS로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이 자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처음에 이제 크롭하고 자르고 이럴 때 전체 화면에서 비율로 잘랐기 때문에 지금 파워포인트의 화면의 크기가 달라지면 그 잘라오는 그 내용이 위치가 달라져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에디트할 때는 파워포인트를 절대 크기 변경을 하지 않으시고 실제 송출할 때나 녹화할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녹색의 뒤에 백그라운드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의 오른쪽을 누르셔서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내용을 바꿉니다. 필터 키를 누르시면 보이는 화면은 이렇지만 이제 필터는 전체 화면이 이랬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밑에 하단에 보면 이 플러스 기능이 있습니다. 플러스 키를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크로마 키가 있습니다. 크로마 키가 기본적으로 뭐 내용을 넣으셔도 되고요. 디폴트로 하셔도 됩니다. 확인을 클릭을 하면 기본적으로 녹색으로 잡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이 말은 이제 녹색은 제거를 하겠다는 거죠. 그 말은 글자 색깔이 녹색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녹색을 빼거나 청색이나 사몽색이나 아니면 커스텀을 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을 투명 처리를 하겠다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녹색을 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에 녹색이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파워포인트에 녹색을 좀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워포인트에 있는 화면 중에 글자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편한 대로 여러분이 에디트 하셔서 화면에 나타나게 하면 되겠죠. 다시 오른쪽 화면에 가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하얀색인데 그대로 놔두고요. 글자의 내용을 제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움직이네요. 이걸 클릭을 해서 디자인을 가서 좀 두껍게 하고요. 글자의 색깔도 좀 검정색으로 하고요. 검정색으로 하면 또 화면이 잘 보이진 않네요. 어쨌든 좀 밝은 색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고 내용을 해서 왼쪽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파워포인트의 왼쪽에 슬라이드 쇼를 이렇게 슬라이드 쇼가 아니죠. 왼쪽에 개요에 있는 내용을 클릭을 하면
자막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자막 중에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럴 때는 왼쪽에 있는 이 눈마크를 하면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데요. 응용을 하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내용 중에 여기서 복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새 슬라이드를 만드시고 여기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되겠죠. 다 이런 디폴트 펑션 기능들을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왼쪽에 파워포인트 다시 왼쪽에 OBS를 오게 되면 저는 지금 그 녹색 화면만 있는 것을 하니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에 있는 개요 부분을 하나씩 클릭을 하면 왼쪽에 화면이 나오고 여기 나오지 않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장점은 OBS에 있는 그 눈 모양을 클릭하고 클릭하지 않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막만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막만 누가 발런티어가 봉사자들이 이렇게 만지면 충분히 에러가 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설명이었고요. 또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 쇼를 해서만 안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자막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한계가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서 자막을 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미지로 작업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포토샵으로 폰트나 뭐 글꼴이나 자간이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쁘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미리 제작을 해 놓은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왼쪽이랑 소스 목록에 보시면 이미지가 있어요. 이 이미지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 이미지도 계속 이미지 남으니까 이제 혼돈될 수 있어서 이름을 해보겠습니다. 자막 이미지 1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포토샵으로 작업을 했던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1번을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 있고요. 익숙하셔야 되지만 그 포토샵 작업을 할 때 PNG 파일을 하셔서 나머지는 투명 처리가 되도록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링을 하셔서 구글 검색에서 PNG 파일 만드는 방법 이렇게 그래서 투명 이미지 만드는 방법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클릭을 하면 상단에 이미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막 이미지 1번이고 2번에 들어가서 또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서 이번에는 자막 이미지 2번 이렇게 클릭을 하고 또 똑같이 다르게 만들었던 자막을 만들면 되겠죠. 매번마다 이렇게 상단에 있던 것을 이렇게 가져와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여기시 붙여넣기, 참조넣기 하는 부분도 수정을 하면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이렇게 위치를 그대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위치나 뭐 모든 게 다 세팅이 됐다고 그러면 잠궈 놓는 게 되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없다가 이것을 영상에 따라서 자막을 송출할 때는 이렇게 눈을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작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되게 편하고 어떤 건 좀 불편하고 파워포인트는 이제 누군가가 발런티어가 자막을 넘기게 되게 좋은 시스템이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응용을 하자 그러면 OBS에 있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처음에 말했던 이 강사라는 기능이 있지만 이미지를 하나 불러서 예를 들면 이미지 파일을 불러서 자막 바탕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놨는데 자막의 빈 바탕을 하나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여기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요.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이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상하로 조정을 할 때는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막 바탕이 밑으로 계속 내려오고요. 이제 이 글자를 위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글자를 이렇게 올리면 자막 바탕 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자막 바탕은 열쇠로 잠궈 놓고 마우스로 클릭되지 않게끔 보이지 않게 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에 있는 강사 자막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클릭한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들을 다 없애 보겠습니다. 색깔은 하얀 바탕 위에 오니까 검정색 좀 진한 걸로 제가 이렇게 바꾸고요.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외곽선을 하지 않겠습니다. 외곽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투명 처리를 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파랗게 나타나겠죠. 이럴 때 자막 바탕에 되었던 이미지를 올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를 깜빡깜빡거리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있는 기능이 플러스에 보면 하나로 묶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불편한 기능이에요. 소스 목록에 몇 가지를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한 번에 묶기 이렇게 단축키로 해주면 참 좋은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하나로 묶기는 이제 그 빈 방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 놓고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막 내용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위에 하나의 그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클릭해 보면 내용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때 자막 바탕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 안에 하나 넣어 놓고요. 클릭을 해보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강사 제목이라는 타이틀도 드래그를 해서 넣습니다. 그러면은 자막 내용이라는 부분 안에 지금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막 폴더라는 전체를 넣었다 뺐다 하면은 사라졌다 나왔다 합니다. 물론 열쇠를 잠궈 놓으면 이제 선택이 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토샵하고 자막하고 내용을 바꾸어 가면서 작업을 하면 글자를 수정할 때 포토샵에 또 들어가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약간의 응용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이쁘게 해서 자막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이 전체적인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많이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또 OBS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기능들을 탈탈 털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람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